시장의 하락을 멈추고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그 핵심은 이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크립토피아입니다. 금일 브리핑 시작해 볼게요. 먼저 비트코인 ETF 흐름부터 체크해 볼 건데, 관련 자료에 따르면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에서는 약 3,100만 달러의 자금 순유입이 나타났어요. 이는 지난 13일부터 24일까지 7영업일 연속 순유출 행진에 일단 종지부가 찍힌 셈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순유입 1위는 4,880만 달러가 들어온 피델리티 비트코인 현물 ETF였고, 2위는 1,520만 달러가 유입된 비트와이즈 비트코인 현물 ETF가, 3위는 350만 달러가 들어온 바네크 비트코인 현물 ETF가 차지했어요. 여기서 순 유출이 가장 많았던 곳은 3,030만 달러가 빠져나간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현물 ETF였죠. 그리고 비트코인 보유량 1위인 블랙록 비트코인 현물 ETF는 이날로 3일째 순 유출, 순 유입이 없는 상태를 기록했는데, 그간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의 순 유출은 지속되긴 했지만 순 유출 규모가 줄어드는 흐름을 보였거든요. 그러나 지난 24일 화산한 대형 거래소 마운트곡스가 채권자들에게 대량의 암호화폐를 7월 초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한 차례 더 가격 급락을 맞았었죠. 흥미로운 것은 이날 비트코인 가격이 4.6% 가까이 하락했는데도 순 유출 규모는 1억 7,450만 달러 정도로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수치를 기록했다는 점인데, 일주일 이상 이어진 가격 하락으로 비트코인 가격대가 7만 달러 선에서 6만 달러 선까지 내려온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어요. 그래서 5일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으로 순유입이 발생한 것은 긍정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3,100만 달러라는 순유입 규모는 지금까지 자금 흐름 규모에 비춰봤을 때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태예요. 또한 또 하나 독특한 점은 이날 블랙록의 ETF 거래량이 11억 달러에 가까운 수준이었다는 것이거든요. 11억 달러는 최근 일주일 동안 블랙록 ETF에서 일어난 일 평균 거래량을 웃도는 수준으로, 그럼에도 정작 순유입은 0달러를 기록했어요. 다시 말해 투자자들이 확인하지 못하는 수급적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이죠. 따라서 결과적으로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는 출시 후 25일까지 약 144억 달러 이상의 상당한 순유입을 기록했고, 6월 초 156억 달러 순유입에서 약 한 달 사이 12억 달러가 다시 빠져나간 셈인데, 투심을 회복시키는 모멘텀이 없다면 추세상 추가 유출도 가능한 상황으로, 시장에서는 다음 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승인이 예상되는 이더리움 현물 ETF가 이 모멘텀을 부르는 계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죠. 다음으로 최근 6주간 비트코인 장외 거래 물량에 대해서 체크해 보려고 하거든요. 관련 자료에 따르면 최근 6주 동안 10만 3천 개가량의 비트코인이 OTC 데스크 지갑에 추가됐는데, OTC 잔고 증가와 비트코인 가격 하락은 이 물량들이 아직 구매자를 찾지 못했음을 시사하고 있죠. 여기서 OTC란 암호화폐 거래소 오더북처럼 공개된 거래 환경이 아닌 프라이빗한 환경에서 이뤄지는 1대1 방식의 거래를 말하는데, 양측이 합의한 금액에 따라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한 번에 큰 양의 암호화폐를 매수할 수 있고, 이 거래가 시중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으로 주로 기관 투자자들 간의 대량 거래에 많이 이용되죠. 그래서 비트코인 세계에서 OTC 거래를 많이 하는 주체는 규모가 큰 자금을 운영해야 하는 현물 상장지수 펀드, 발행사들, 그리고 단번에 많은 양을 사고 팔아야 하는 비트코인 채굴자와 고래 투자자들 등인데, 중요한 것은 몇 주 전부터 OTC 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진 것으로 보이거든요. 5월 초만 해도 거의 바닥 수준에 머물던 OTC 데스크의 비트코인 잔량이 갑자기 빠르게 불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인데, 이들은 비트코인 ETF 순 유출이 증가하고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매도하면서 OTC 잔량이 늘고, 이를 해소하고 가격이 오르기 위해서는 상당한 청산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상태로, 실제로도 OTC 잔량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은 관련 통계 집계 후 최초거든요. 이전에 가장 가팔랐던 증가는 2022년 11월이었는데, 당시 거래량 기준 세계 2위 거래소였던 FTX가 파산하고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가격이 급락하면서 OTC 잔량이 크게 늘었고, 시장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팔려는 사람은 있지만 사려는 사람은 적어서 생긴 문제였었죠. 그래서 이렇게 OTC 데스크의 매도 잔량이 추적되는 문제는 사실 지표의 문제라기보다는 투자 심리의 문제에 가까운데, 지금의 비트코인 가격이 OTC를 할 마음이 들 만큼 낮지 않다는 것이 원인이기 때문이죠. 이에 따라 사려는 사람은 없는 상황에서 현물 ETF 그리고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계속 OTC 물량을 쌓게 된다면, 이 물량은 조만간 중앙거래소 오더북으로 흘러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추가 가격 하락이 예상되고 있는 상태예요.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현재 비트코인 ETF의 유입이 다시 시작된 건 맞지만 아직은 크게 눈여겨볼 만한 수치는 아니고 더불어 OTC 장외거래 물량이 쌓여가면서 안 좋은 시장 흐름을 형성 중인데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시장 분위기를 단번에 바꿔줄 만한 호재, 즉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이러한 시장 분위기를 단번에 바꿔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흐름에 집중하시라는 점 강조드릴게요. 다음으로 리플 소식 살펴볼게요. 최근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바이든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게리 겐슬러에 관한 발언으로 주목받고 있거든요. 갈링하우스는 주요 금융 네트워크의 단독 인터뷰에서 겐슬러의 정책과 행동이 바이든 행정부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신랄하게 비판했는데 시장에 굉장한 이슈가 되고 있어요. 여기서 갈링하우스에 따르면 겐슬러의 결정은 미국 투자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암호화폐 시장과 금융부문 전체에 잠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실제로 게리 겐슬러는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를 통해 시장을 괴롭히고 있죠. 물론 이런 리플 CEO의 발언에 개인적인 이익이나 리플의 이익 또는 소송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겐슬러는 리플뿐만이 아니라 암호화폐 업계를 광범위하게 괴롭히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갈링하우스는 게리 겐슬러 위원장의 행동이 다가오는 11월 선거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부정적일 것으로 보고 있죠. 여기서 겐슬러 역시도 최근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이전 비판을 반복하며 이 산업은 매우 중앙 집중화되어 있으며 현재 규제를 대부분 준수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불이행이 여러 주요 인물들의 유죄 판결로 이어졌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죠. 이에 대해 갈링하우스는 완전한 헛소리라고 일축하며 SEC 위원장이 정말로 미국 국민을 위해 일했다면 오래전에 해임됐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이고 더불어 겐슬러의 암호화폐 산업 경영진에 대한 발언을 위선적이라고 비판함과 동시에 유죄 판결을 받은 FTX 설립자 샘 뱅크먼 프리드와 겐슬러의 과거 연관성을 지적하기도 했어요. 여기서 샘 뱅크먼 프리드는 전선사기, 전선사기 공모, 자금 세탁 공모 등 7건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24년형을 선고받았는데 FTX가 2022년 붕괴되기 전 샘 뱅크먼 프리드는 SEC 위원장과 상당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할 때 갈링하우스는 겐슬러가 바이든의 선거 패배를 초래할 것이라는 깊은 확신을 표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확신이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암호화폐는 미국 유권자들에게 중요한 선거 이슈가 되고 있고 많은 이들이 바이든 행정부의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입장으로 인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올해 11월에 있을 미 대선에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이렇게 되면 일전 브리핑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듯 트럼프의 당선과 함께 SEC는 수장인 게리 겐슬러부터 주요 행정 인물들이 싹 갈아엎어질 수 있고 이와 동시에 암호화폐 시장은 친암호화폐적인 정치 세력과 맞물려 또 한 번의 혁신과 함께 상승장이 시작될 수 있기에 리플을 비롯한 전체 시장에 매우 긍정적인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다는 점 강조드리며 금일 브리핑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 보시면 이런 시장의 다양한 관점들에 대해 교류할 수 있는 통방 링크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